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성 호르몬 감소와 그에 연관된 증상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증상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근력이랑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단백질 동화작용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들거나 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근육량의 형성이 점점 늦어지면서 근육량 감소가 생기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근력도 되게 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근육량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대사율이 많이 줄게 됩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대사 활동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피로해요. 에너지 대사 능력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육이 충분해야만 우리들이 신체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이렇게 활력을 갖게 되는데, 적은 근육량으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피로도 있고 또 근육량의 감소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활동량이나 활동 수준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먹는 양 등은 예전에 비해서 줄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뱃살 중심으로 많이 찌게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찐다 그래서 뭐 나이살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지방세포를 좀 더 쉽게 축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만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병.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 그 중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에너지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 포도당에 대한 활용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이 비만 때문에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포들이 되게 영양소 공급이 이제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또 혈액은 혈액대로 혈당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이제 당뇨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살이 찌고 또 혈액 이동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상태가 발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고중성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중성 지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 유발되는 다양한 대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행동과 또는 성적인 감정 활동을 주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욕이 많이 감퇴가 됩니다. 욕구가 감퇴도 되기도 하고, 또 성적인 행동이나 반응이 많이 약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할 때 발기가 어려워지는 발기부전이 쉽게 나타나죠. 성적 자극에 대해서 초기 발기 유발이 잘 안 되거나 발기가 유발이 되긴 하지만 그게 지속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사그러들고 약화되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마무리짓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나타나죠. 자, 이런 발기부전도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감소의 한 증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대체로 이제 의욕이 많이 떨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성욕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욕구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돼서 되게 재미가 없어지고 일상생활에 재미를 많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외롭다는 생각들, 누가 나를 지지해주는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면서 되게 우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잠 들기가 어려운 인면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잠이 겨우 들면 중간중간에 잘 깹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서 바로 잠들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다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갑작스럽게 좀 땀이 좀 흠뻑 나는 이런 문제도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 들기도 어렵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갱년기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증상군들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도 이러한 증상들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병원에 이제 방문하셔서 남성 호르몬을 좀 평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내과를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남성 호르몬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호르몬이 감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 감소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게 됩니다.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통 접근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종의 대증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인 치료라고 하는 차원의 접근인데, 대증적인 치료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이제 호르몬요법입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을 직접 주사제 형태로 투약을 해주거나, 과거에는 크림제 형태로 이 허벅지 안쪽에 이제 발라주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사제 형태로 투약하는 그런 그 의료기관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요법들을 많이 쓰는데, 단기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됐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호르몬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준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호르몬이 감소됐느냐라고 하는 이제 본질적인 요 질문에 답을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일종의 원인 치료 방식인데, 원인 치료 방식은 치료할 때만 어떤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질 때만 효과적으로 관여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건강했던 그 상황으로, 건강했던 수준의 남성 호르몬을 회복하는 개념이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개념.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기를 이거 연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차면 당연히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뭐 굳이 이걸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또래 집단을 한번 살펴보시면 동일한 연령대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동일한 증상군들을 같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령에 따라서 호르몬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의 개입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령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도 보다 적극적인 원인으로 관여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살펴드리면, 그 뇌하체라고 하는 부위의 기능적인 약화, 이런 부분들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른 자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남성 호르몬은 주로 고환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 고환에서 발생하려면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성선자극 호르몬이 1차적으로 나와서 고환을 자극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1차적으로 자극을 해줘서 촉발시켜야 되는 이 뇌하수체에서 이런 충분한 성선자극 호르몬이 유발이 안 될 경우에도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 유발이 잘 안 되는 문제가 결론적으로 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고환에서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환에서 염증이 있다든가 고환염이라든가 또는 고환 위축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환 자체에서 생산성이 떨어져서도 남성 호르몬이 적게 감소된 상황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호르몬을 만들려면 그 호르몬의 원료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남성 호르몬의 원료는 콜레스테롤이다. 남성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남성 호르몬의 기초 원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학적인 기초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의 기능적 약화를 회복을 시키는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예전에 있는 남성 호르몬 수준을 회복하는 이런 치료는 이제 원인 치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치료든지 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증상 변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조건, 예전의 건강한 조건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원인 치료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요,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그 증상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